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2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법안을 52대 48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즉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는 2명의 온건파인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 맨신과 시네마 의원이죠. 다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 두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비난에 바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바로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한편 척 슈머는 수요일 밤늦게 이 필리버스터 법안 철폐가 부결이 되자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투표법에 대하여는 제가 여러 번 뉴스에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이 연방투표법안을 나사 임대법 연장법에 숨겨서 슬쩍 통과하였다가 지금 상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법률 사단이 무더기로 지금 16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고 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월, 제나 앨리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략 고문이었던 볼스 앱슈타인까지 소환을 당하셨습니다. 16위원회 위원장인 베니 탐슨은 위의 4명이 선거 사기에 대한 지지할 수 없는 이론을 발전을 시켰으며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선거인단의 직계를 중단시키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요일인 19일 오후 시드니 파월의 변호사인 하워드 크라인 헨너는 1월 6일 위원회의 소환장에 대하여 그녀가 대변하고 있는 선거인과 고객을 대신하여 수집한 부정선거 진술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며 이 주장들은 전문가의 보고서와 진술서 그리고 법원이 간과하였던 증인 녹취에 대하여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6위원회를 통하여 2020년 대선에 관한 법률적인 논쟁이 지금 16위원회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텍사스주 유대인 회당에서 인질극을 벌였던 사건에서 약 60 내지 70명의 인질구조팀이 버지니아 콰니코에서 텍사스 칼리빌리로 지난 토요일에 긴급 비행을 하였습니다. 첫 보도에 지방경찰과 FBI가 인질구조에 성공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이것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질범인 말릭 아크람에 의하여 석방이 된 것이 아니고 용감한 랍빈 찰스 사이트론 워커의 용감한 저항에 의하여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인질이 구조된 것이 아니고 인질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바로 랍비가 그 인질범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지고 저항을 하자 그 사이를 틈타서 3명의 인질들이 탈출한 것으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FBI 공식 발표도 지금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미국의 진실은 어디 있는지 상당히 염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많은 뉴스 보도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진실되게 보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파라고 생각하는 채널들조차도 지금 많이 변질이 되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명의 네이비실 출신의 베테랑들이 지금 2022년 중간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실패기라고 하는 정치단체를 결성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바로 펠로시 타도라고 하며 팍스뉴스와 뉴스맥스 두 군데 TV 방송을 통하여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명 몽땅 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아동을 학대한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하고 있는 뉴 웨스트 차러 스쿨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교실 밖 담벼락에 격리를 시켰으며 황색 테이프선을 치고 그 안에 학생들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벽에 기대고 맨 땅에 앉으라고 하는 이유에 화장실 사용도 금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을 거절을 하였으며 또 학생들을 격리하는 선으로 구분을 하였으며 또 학생들을 다른 그부들로부터 분리를 시켜가지고 차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학년 4명과 3학년 1명 그리고 자신은 2학년이라고 밝힌 한 학생의 트위트가 24시간 만에 13만 조회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 학부모협회 로스앤젤레스 지부에서는 이 학교의 차별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항의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백악관의 대통령 통화 기록과 모든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특권을 이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방어를 하였지만 오늘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공개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입법기관인 하원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일부는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문서 공개 여부에 대한 토론에서 결국은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음 주부터 약 4억 개의 N95 마스크를 제공할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들은 조 바이든이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정확해야죠. 조 바이든이 주는 것이 아니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상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2024년 자기가 다시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는 러닝메이트로 카말라 해리스를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경찰 총격에 의하여 사망하였던 애쉬 베이비 씨, 실제적으로는 소유와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소유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 오늘 사진에 의하여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타일러 헨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바로 옆에 서서 그녀가 외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낸시 펠로시 의장실을 부수고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부 저항자들이 문짝을 타고 넘어가자 안에 가서 말리겠다고 창문틀을 밟고 올라서다가 총을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한편 살인범인 벌드 경위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아니하고 고펀드미라고 하는 자선 펀드레이징 단체를 통하여 약 14만 불의 돈만 벌었다고 합니다. 살인자는 돈을 벌고 앉아있고 나라를 위한 질서 회복을 외쳤던 14년 베테랑의 공군조종사는 억울한 죽음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금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무늬만 민주지 실제로 공산인 것입니다. 자체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55%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9%는 그들을 체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는 백신 효과에 대하여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구금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5%는 수용시설에 가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는 또한 감시 카메라를 작동해야 한다고 하고 29%는 그들의 자녀를 주정부가 보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형적인 공산주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에 70년 만에 폭망한 공산주의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민주당원들의 의식구조가 상당히 한심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인프라 법안 403페이지에 포함된 내용은 바로 음주운전 센서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음주를 한 사람이 차를 타게 되면 차가 주행하다 즉시 멈추게 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졸림 현상을 유발하는 감기약의 경우에도 이 센서가 같이 작동을 한다고 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 이 센서 백도어를 통하여 운전자를 감시하며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2025년부터 모든 차량에 적용해야 한다고 인프라 법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미 인프라 법안은 통과가 된 셈입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백도어를 통한 감시 체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독재자들이나 저지르는 나치와 같은 법안을 끼워넣는 민주당.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도 거짓말을 한 사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가 대법원장에 의하여 거짓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라고 하는 NPR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NPR이 일전에 소토마이어 재판관이 같은 백신과 부스터를 맞은 동료인 고설치 대법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같은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이 고설치나 어떤 의원에게도 자기는 마스크 사용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그렉 스톨 블룸버그 통신 기자와의 회견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NPR이 보도하였던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같은 법정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던 소토마이어 말은 지어낸 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도 지금 거짓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